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시세 확인을 한번 하고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3,800불, 리플 XRP 34센트, 이더리움 107불, 4위가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13센트, 5위는 비트코인 캐시 129불이고요. 6위는 이오스 2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숏을 치셨던 분들은 얼마간 수익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 하락장에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고요. 지금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께서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코인판을 뒤로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 일상생활에서 큰 위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트위터 페이지는 빅맥스 트레이드라는 곳인데요. 여기 오시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는지 이제 일부나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 안팎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사서 모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팔고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불리는 벤처 투자자 짐 브레이어가 암호화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침체기가 곧 종료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간 침체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는 하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은 단기적으로 묻힐만한 기술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사태 당시에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동요하여 시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2005년 페이스북에 투자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며 자랑질을 늘어놓았다. 이 부분은 농담이고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많은 주식을 사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능할 일이 될 것인지 몇 년 안에 그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당국, 암호화폐, 또 제재.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머리를 싹 감싸 안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달 전에 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암호화폐 시장이 은행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다시 그 말을 돌려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개설길이 막혀불었다. 당국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은 은행권이 몸을 사리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옥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바로 우회적인 경고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을 추진하던 거래소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좀 답답하죠.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면 죽여버린다고 노려보면서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을 밝히기 거부한 이렇게 한마디로 찌라시죠.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계좌 발급 요청이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지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화 거래를 준비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행권 폐쇄가 소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사람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지 이런 일을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는데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신에서도 이제 한국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바로 뒤집어 엎어버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규제를 키워서 예를 들어 어느 나라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 어느 쪽 같은 경우는 일정 한도 이상은 투자를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일단 아예 그냥 통째로 다 틀어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투자를 못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라는 의미겠죠. 니네들 한번 열 잔뜩 받아서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해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토큰을 사용해서 45만 개의 호텔을 예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 예약 플랫폼인 트리피어에서 바이낸스 코인 사용자는 이제 BNB 토큰을 사용해서 전세계 45만 개의 호텔 및 주거시설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NB 토큰 갈수록 쓸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P2P 금융이 출시가 됩니다. 창업기업인 빌드블록이라는 곳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P2P 금융의 취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그 투자 안정성과 유동성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페트로에 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식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지 멋대로 암호화폐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후에 많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을 했고, 많은 소프트웨어들은 페트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페트로는 정부의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난 그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암호화폐가 생겨난 취지와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이제 금융 서비스국이 허락을 해줘서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 서비스가 은행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상업은행의 이름은 시그니처 뱅크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 서비스 시그넷을 운영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번 6일날 G캐시가 상장이 되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코인베이스로 넘어갈 때마다 엄청난 하락폭탄이 왔었죠. 그래서 미국 날짜로 내일 코인베이스에 이제 오리지널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는데, 과연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피가 SEC의 객인데 이어서 미국 정부를 까고 나섰습니다. 그가 한 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미국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 그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상의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만 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힘있는 사람들 손에서 다 놀아나게 되어 있는 것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솔트 워싱턴 DC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솔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도 이제 여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괜찮은 프로젝트죠.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바로 이제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그 오클라호마, 미국 워싱턴 DC, 알칸사 그리고 몬태나주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8%가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R3 SBI 합자 회사 설립, 블록체인 엔코더 보급.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CEO 데이비드 루터가 일본 금융기업 SBI 홀딩스와 오는 2019년 1월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블록체인 기반 엔코더의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외신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메인 3분기 보고서에 7.4억, 즉 7억 4천만 달러의 규모가 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스가 없는 그런 정보이긴 하지요. 비트메인의 미공개입니다. 미공개 분기별 수익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트메인은 지난 3분기 총 7.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외부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적자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거래소나 채굴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큰 적자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비트메인이 망한다라는 설이 있던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너무 겁먹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ICO 관련 규제법 제정 추진. 미국 오하이오 출신 공화당, 이름은 워렌 데이비슨입니다. 최근 ICO 및 암호화폐 산업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규제 틀 마련은 정부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ICO는 실제로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이 나서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장려하는 것을 보니까 꽤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후오비에서 오늘 나노가 상장되겠습니다. 가격 펌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참고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립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그 탈중화 거래소를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데모 비디오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고요. 이름은 그 바이낸스 덱스라고 하죠. 2019년 초에 이제 그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바이낸스랑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지 지금 궁금한데, 연동이 될지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재밌는 영상이나 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와는 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상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것이 트위터의 현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커뮤니티도 다를 바가 없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깁니다. 마치 테니스를 치듯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제 죽어라고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싸워도 여러분 돌아서면은 남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는 글을 아예 안 남기는 편입니다. 글을 남길 이유도 없고, 이제 거기서 싸워서 이기든 지든, 말싸움을 해서 이기든 지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싸움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테니스 치듯이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욕 주고받아서 뭐합니까?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짓입니다. 자, 마이크 타이슨이 비트코인 ATM 기계를 이렇게 그 모델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모르시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제 전설적인 주먹인데, 이제 ATM 기계에, 비트코인 ATM 기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넣고 이렇게 멋있게 사진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라리 이게 ICO에 기용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광고 효과도 있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 번호판을 보십시오. 호를 BNB라고 나와있죠. BNB 코인 팬인 것 같은데, 그 듣자 하니 이 CG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번호판이었습니다. 차가 포르쉐네요. 어떤 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이 가라데 그 격투기 시합입니다. 격투기 시합에 중앙에 이거 보이시죠? 비트코인 이렇게 그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그 합성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재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합성이 아니고 생뚱맞게 가라데 경기 시합에 비트코인이 바닥에 로고로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9년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마토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딱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이렇게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